안녕하세요. 오늘은 퀀텀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홍콩이 이민심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주류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소식이 퀀텀 코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홍콩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가 퀀텀 코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고 중국을 허브로 움직일 가능성까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향후에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홍콩의 가상자산 인정 왜 중요할까요? 홍콩이 이민심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곧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국 본토는 가상자산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홍콩은 이를 금융시장 혁신의 기회로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변화가 퀀텀 코인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과 홍콩 시장에서의 퀀텀의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퀀텀은 본래 중국 기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중국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채택률이 높았던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이죠. 홍콩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게 되면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계 투자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퀀텀이 중국과 홍콩 시장 내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이더리움 하면은 퀀텀 코인 혹은 네오 코인이 떠오르죠.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퀀텀 코인의 입지가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홍콩과 연계된 기업들이 퀀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퀀텀의 채택률과 사용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이어서 홍콩이 중국의 가상자산 허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홍콩은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운영하는 주요 관문입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홍콩을 통해서 우회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홍콩이 중국의 가상자산 허브 역할을 하면서 퀀텀도 여기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홍콩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본토 자금이 홍콩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퀀텀 같은 중국 연관 코인들이 자연스럽게 시세의 연속성을 받으면서 수혜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어 퀀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금융 활용의 가능성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퀀텀은요, 비트코인 기반 UTXO 모델과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결합한 블록체인 상품입니다. 이더리움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더 가볍고 빠른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홍콩의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면 금융과 블록체인의 활용이 증가되게 되고요. 퀀텀의 활용 가능성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홍콩의 금융 기업들이 퀀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상품,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요. 디파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홍콩의 가상자산 정책의 변화가 퀀텀 코인에게 정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콩의 가상자산 제도화는요, 퀀텀이 중국과 홍콩 시장에서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콩이 중국의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 높아졌고요. 그렇다면 퀀텀은 자연스럽게 수혜로 연결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퀀텀은 본래 중국계 프로젝트이고요. 중국이나 홍콩 시장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에서 퀀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퀀텀 코인의 차트는 어떨까요? 바로 살펴보시죠. 자, 보고 계신 차트에는요, 퀀텀 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이렇게 변폭이 줄어드는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폭이 줄어들면서 삼각 수렴의 끝자락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곧 방향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탑다운 방식으로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월봉 차트에서 퀀텀 코인을 본다면 현재의 구간이 가격적으로는 사실상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정말 유의미한 거래량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주봉 차트에서 저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 있던 이러한 하락 파동이 꽤나 강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랜 시간 횡보를 하면서 특히 퀀텀 코인은 주봉 차트에서도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앞에 고점을 형성했던 이 파동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가량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거래량이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윗꼬리 캔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윗꼬리 캔들은요, 물량 테스트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터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러한 반등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인위적인 패턴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인위적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떠한 주체가 개입을 했다. 쉽게 말해서 큰 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말로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스마트머니가 현재 퀀텀 코인에서 입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들도 바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써서 가격을 올려놓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알아서 맡겨둡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흐름이 나타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격이 우하향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팔 사람들 팔고 나갈 사람 나가고 손절할 사람 나가고 그런 식으로 점점 시장의 평균값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체들은 다시금 주가가 가벼워진 시점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매집을 진행하게 되죠. 혹은 바로 운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4시간 차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전형적인 매집의 패턴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 탈출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그러한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이런 패턴들 하나하나가 다 인위적인 패턴이면서 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여기서 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수렴이 상방으로 확산을 하게 된다면 요 근래에 나왔던 이러한 인위적인 윗꼬리 패턴들이 모두 다 참한 매집의 모양이다 라는 것이죠. 단순 조막손의 장난이 아닙니다. 현재 거래량 보세요. 지금 알트코인들 거래량 말라있는 상황에서 500억대 거래 대금이 발생하고 있고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해당 구간에서 저점까지 거의 50%가량 빠졌지만 거래량이 없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선 쫄 필요가 없었고요. 이러한 하락 파동을 현재 구간에서 보기 좋게 모두 소화를 시키면서 해소를 시켜놨다. 그리고 나서 현재 수렴으로 이어지고 있고 모든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서 놀고 있다라는 것. 이제 이평선도 확산을 해야 됩니다. 이평선의 원리 자체가 수렴이 있으면 확산을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서 트위저 바텀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자, 이 트위저 바텀 패턴 무슨 패턴입니까? 바로 상승으로 변곡을 하는 패턴이죠. 음봉과 양봉이 이렇게 나란히 서서 변곡점을 만들어 줬고요. 현재 이 변곡점에 대한 중간선, 간단하게 얘기해서 해당 캔들을 하나의 캔들로 보고 중앙선을 딱 그어 보면은 현재 이 중앙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변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RSI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51%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도 않는 상황. MACD 지표도 현재 중립 정도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확산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또한 퀀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추는 하락세가 오랜 시간 이어졌지만 OBV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OBV가 반등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매집량이 들어왔다라는 세력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 이번 2월 달에 코인레이스에서 주간 인기 코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코인을 체크해보면 여기에 퀀텀 코인도 놓여 있죠. 거기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딥시크 모델을 공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퀀텀과 딥시크의 연동 모델이 공개된다. 딥시크는 최근에 R1 모델 출시로 인해서 글로벌 AI 시장을 뒤흔든 중국 AI 스타트업이에요. 현재 글로벌 AI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하는 강력한 AI 기술이 퀀텀 블록체인과 결합을 하게 된다라면 퀀텀 코인의 확장성과 실사용 사례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퀀텀 코인은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기대 심리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퀀텀 코인을 보고 있는 시장의 참여자들도 많아지고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 대기 수요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의 증가는 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공급의 감소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또 AI와 퀀텀 블록체인의 결합, 현재 삼각 수렴의 끝자락에 있는 퀀텀 코인의 방향성을 상방으로 돌파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퀀텀 코인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코인판의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솔라나 코인 관련해서 제가 벌써 정리를 해둔 내용들이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 차트 분석과 기사까지 저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안내해드릴 테니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